유튜브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베트남 사람에 대한 선입견. 네. 그러니까 특히 베트남 사람은 거짓말 잘하고 뒤통수 치고 베트남 신부들은 국적 취득이나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신부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신부들이 돈을 벌고 국적 취득이 목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편하고 사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결국은 뭐냐? 남편이 뭔가 신부한테 대하는 게 불만이 있고 서로 가정이 삐글삐글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부부싸움하고 막 사실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에서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말이 나오지, 잘 사는 분들요 전혀 그런 말 안 나와요. 저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거짓말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 주위에 잘 사는 가정들, 그분들 남편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 와이프가 고집은 조금 있다 소리는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거짓말을 잘해서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하는 분들 없어요. 근데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 그런 가정이 거짓말을 한다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이 과연 몇 프로 돼요? 100% 숫자 중에 10%가 파탄나는데 이 10%가 모든 전체를 덮어버리잖아요. 잘 사는 분들은 조용히 잘 살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 상대로 뒤통수를 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죠. 시골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시키고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그건 다 아니라고 봐요. 도시에 도시물을 묻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 삐걱삐걱한 사람, 이 두 가지 분류를 놔두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요. 잘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베트남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신랑분들이 뭐 술도 좀 먹을 거고 주위에 하소연도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바깥으로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꾸 사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뭐 반은 베트남 사람 아니냐, 너무 베트남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제 생각은 잘 살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잘 살려면은 서로가 상대방 입장도 이해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어느 가정이 삐걱삐걱 안 하면서 과연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까요? 부부싸움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까요? 뭐 평생 몇 번 정도는 부부싸움 다 할 수 있어요. 남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술 먹고 뭐 이런 바깥에서 뭐 단 여자도 만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신부들한테 경제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될 때 어떤 그런 문제가 터지고, 그러고 신부들이요 사실 여자들도 바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터집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성들이 일하러 가는 걸 결사반대합니다. 솔직하게. 가정에 충실하지 왜 여자가 일을 하러 가느냐. 그러면은 여자가 일을 하러 안 가게 하려면은 남자가 돈 잘 벌어야죠. 남자가 돈 잘 벌고 경제적으로 뭐 전혀 문제 없고 그러면 여성들 일 안 가고 가정에 충실하고 생활비 넉넉하게 주고 그러면은 문제 안 생기잖아. 왜? 가족들이랑
많은 대화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그러면은 와이프하고 소통 많이 하는데 서로가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근데 모든 생활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도 벌어서 본인이 지출하고 와이프한테도 생활비 주는 거 빠듯하고 그런 분들이 하다 보면은 삐걱삐걱하죠. 댓글에 보면 자기 주변에 베트남 여자들이 시집 온 이유가 국적 취득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 많이 봤다고 많이 달아요. 베트남 여성이든 동남아 여성이든 어느 여성이든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일단 자 2년 지나고 나면 국적 신청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적을 누가 신청 안 하고 싶겠어요? 자, 그 예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제 와이프가 지금까지 국적 신청요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근데 최근에 뭐 그냥 국적 신청 책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국적 신청하려고 웬일이야? 하니까 이제 신청해야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과연 제 와이프가 국적 신청 목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필요성이 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국적 신청을 안 하고 7년, 8년 이상 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국적 신청을 3년 만에, 4년 만에 국적 받고도 7년, 10년, 15년 잘 사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일부가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문제가 되니까 신부들도 국적 신청할 때까지는 내가 참고 살아야지 하는 신부가 일부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신부만의 문제일까? 신부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신랑분들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부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국적 신청할 때까지는 당신하고 산다, 참는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적 신청하고 나면은 안 살아.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딸 자식 시집만 보내봐라, 내가 당신하고 사는가 하는 어머니들 있었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당신하고 산다, 참는다. 다를 거 뭐 있어요? 똑같아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또 댓글을 합니다. 베트남 사람 너무 옹호한다. 옹호하는 분은 아니, 자, 옹호한다기보다는 저는요, 베트남 사람이 마음이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분들, 남편, 와이프 서로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서로가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여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근데 남편이 진짜 성실껏 여자한테 잘하면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도 사라질 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잘하는데, 저는 신랑한테 이런 말 해요. 신부가 도망을 가면, 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 저는 신부가 도망가고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진짜 너무 하고 싶어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잘해주는데 신부가 왜 도망가겠어요? 잘해주는 사람이 도망간다는 거는 신부가 바보죠. 그러면 잘해주는데도 도망가는 사람은 진짜 몇십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의 문제로서 도망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고, 신부 자신이 처음부터 마인드를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 쪽,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하노이 쪽을 평가한다 하지 모르지만, 하노이 쪽 신부들 과거에 그런 마인드를 한국 온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봐요. 호치민 쪽 여성 중에도 일단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분 있어요. 그걸 결혼을 시키는 사람이 가려내 줘야 돼요. 자, 신부 소개하고 결혼시켰어. 일부 업체가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내고 보니까 신랑분이 봤을 때 자기 와이프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자기한테 대하는 것도 어떻게 완전히 거짓말로 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파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업체에다 이야기하니까 업체가 그러면 위자료 주세요. 위자료 줘야 합니다. 업체는 파혼을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자료가 진짜 그 돈이 여성한테 가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업체가 챙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결혼시킨 신랑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진짜 이 여성의 문제가 있는지, 이 남성분의, 신랑분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파악을 해보고, 남성분 생각이 그렇다면 좀 다시 대화도 해보고, 제가 봤을 때 이 여성에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는 파혼을 하락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가서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자가 문제냐 남자가 문제냐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잘 사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